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 대신 공포가 서울 외환시장을 덮쳤습니다. 1,500원을 향해 질주하던 환율이 불과 몇 시간 만에 50원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누군가는 1조 원을 날렸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1,000억 달러, 한화로 144조 원의 실탄이 남아있다. 투기꾼들은 덤비지 마라.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정부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이면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정부가 막아낸 것은 투기꾼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기회를 찾아 떠나는 국민이었을까요? 1,000억 달러를 다 쓰면 벌어질 끔찍한 시나리오까지 2026년 외환전쟁의 결말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1,000억 달러, 감이 잘 안 오시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전 세계 시장이 작정하고 원화를 팔기 시작하면 하루에 환율 10원을 방어하는데 평균 10억에서 20억 달러가 소모됩니다.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하루 50억 달러도 우습게 사라집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불과 넉 달 만에 426억 달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현재의 구조적 유출 속도라면 1,000억 달러는 길어야 6개월, 시장 공격이 들어오면 3개월짜리 생명줄에 불과합니다. 만약 정부가 환율 1,400원 사수를 목표로 돈을 쏟아붓는다면 3개월 뒤 우리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될 겁니다. 외환 보유액, 심리적 저지선 붕괴. 이때부터는 정부의 말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시장은 총알이 다 떨어졌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총공세에 나설 테니까요. 이번 전쟁의 적은 조지 소로스 같은 투기꾼이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직장인 김철수 씨입니다. 김철수 씨는 환율이 50원 떨어지자 정부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세일 행사를 한다고 생각했죠. 평소 사고 싶었던 미국 주식을 싸게 살 기회로 삼은 겁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로 번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걸 레깅 전략이라고 하죠.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도 피해야 하니 달러가 필요한데 굳이 원화로 바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깎아줘도 환율 변동 위험이 그 혜택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정부가 1,000억 달러를 써서 환율을 낮춰주면 그 싼 달러를 개미와 기업이 사서 나갑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소중한 외환 보유액이 국민들의 해외 투자 자금으로 지원되는 꼴입니다.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국부 유출을 가속화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정부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는 바로 국가 신용등급입니다. 한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단기 외채 비율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1,000억 달러를 소진하면 이 비율이 위험 수위인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부도 리스크로 번집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냉정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감하면 가차없이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채권을 팔고 떠납니다. 채권 금리가 폭등하겠죠.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은행들의 해외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고 이는 곧바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환율 50원 잡으려다 전 국민의 대출 이자가 2배로 뛰는 최악의 나비 효과. 이것이 1,000억 달러 도박의 진짜 대가입니다. 우리는 2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97년은 달러가 없어서 망할 뻔했고 2008년은 달러가 돌지 않아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은 다릅니다. 달러는 충분한데 우리가 원화를 싫어해서 버리는 겁니다. 이건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08년 우리를 구한 건 한국은행의 달러가 아니라 미국 연준과 맺은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언제든 달러를 꺼내 쓸 수 있다는 믿음이 시장을 진정시켰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오로지 1,000억 달러라는 유한한 현금뿐입니다. 장기전으로 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1,400원은 위기 상황의 비정상일 수 있지만 한국 경제의 체력이 반영된 새로운 정상일 수 있습니다. 1,000억 달러로 잠시 1,300원대로 누를 순 있겠지만 용수철처럼 다시 튀어 오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단기적으로는 정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당분간 정부의 서슬 퍼런 개입에 맞서 섣불리 환율 상승에 베팅했다간 다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떨어뜨려 줄 때가 역설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달러로 분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1,000억 달러는 시간을 벌어줄 뿐 흐름을 바꿀 순 없습니다. 떠나간 김철수 씨와 기업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은 딜링룸의 매도 버튼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매력을 높이는 구조개혁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부디 정부가 시장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설득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알고 싶으신 흥미로운 주제나 대상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열심히 조사해서 영상 만들어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